안녕하세요, 비실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아이 문해력 키우기 관련 내용도 담아보고요. 문해력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책 읽는 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 책을 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서 재밌게 읽었던 그리고 읽고 있는 책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마치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 모음집처럼 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이번 공구는 골라담기처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권 이상 담아주셔야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공구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책들 들고 왔는지 자세하게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아이들을 좀 책을 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담아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책 육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랑 책을 국어책도 그렇고 영어 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많이 꽤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우선 저희 거실에는, 저희 집에는 테레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디어 노출하는 대신 밖에서 뛰어놀거나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랑 지냈고요. 학업적으로는 서서히 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독서가 메인이었고 꼭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건 도서관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위 죽돌이처럼, 죽순이 죽돌이처럼 도서관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막 죽지고 있다가 밥 먹으러 그 앞에 있는 카페 갔다가 다시 뭐 도서관을 갈 때도 있고, 책을 잔뜩 빌려와가지고 읽든 안 읽든 빌려와서 집에서 보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나 소장하고 싶은 책들을 구매를 하는 쪽이었어요. 왜냐면 여러 번 보고 싶은 책들도 있고 아이가 조금 애장하는 책들이 이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국어책은 진행을 했었고, 저희 집에는 전집도 사실 많고요. 낙권으로 된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워낙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더 많이 잘 되었었는데, 저희는 또 게임도 안 하다 보니까 그 흔한 게임기도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핸드폰을 맛도 들였고, 뭔가 글보다는 이렇게 영상이 뿌려지거나 남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점점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리 책을 많이 읽던 친구더라도 쉽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 둘째 얘기로는 1학년이 이제 돼서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말로는 미디어 그런 테레비는 바보상자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맨날 하루 종일 미디어를 틀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랬더니 뭐 우다다쿵도 보여주시고, 너네 뭐 말 잘 들으면 장금이 보여줄게, 그래서 장금이도 종종 보여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살짝 혼란이 왔어요.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는 안 했지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제 바보가 되는 거라서 바보상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 바보 되라고 바보상자를 보여주냐고 이런 대화를 나눠서 저도 참 웃기도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너무 쉽게 미디어에 노출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보더라도 뭔가 동물의 세계, 이런 넷지오 같은 거 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뭔가 책과 관련된 음악을 한두 번 정도 들려주는,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대신 그 시간에 놀거나 뭐 줄넘기를 하거나 훌라후프를 하거나 막 놀 수 있잖아요. 놀거나 책과 관련된 뭔가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상대적으로 첫째보다 모든 게 살짝 느려요. 글 읽는 것도 빠른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 역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확연히 첫째랑 둘째랑 다른 점은, 도서관에도 많이 가본 적도 없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에서만 꽁꽁 같이 이렇게 거의 갇혀 살다시피 했을 때여서 그때 책을 구입해서 집에 비치해 놓으려고 노력했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도서관을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뭐야?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거부터 읽을 건가요? 첫 번째, 첫 이거. 번째요? 어떤 거? 고래 당첨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 한번 봐볼까요? 세상의 모든 고래. 세상이 고개를 끄고
이제 책을 어떻게 읽게 만드는가 부분에 살짝 답은 엄마가 이렇게 숙제처럼 내주고 꼭 읽어야만 하는 거, 책은 많이 읽어야 되는 거, 그래야만 똑똑해지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너무 재밌는 거, 네, 이야기도 재밌고 이런 책을 읽고 엄마랑 수다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서 첫째에게는 좀 잘 먹혔던 것 같은데 둘째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느려졌어요. 이제라도 지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를 잘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계속 지켜봤고,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책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소위 막 껄껄껄 웃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우선 좋아했고, 막 그림이 예쁘진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다 하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해본 결과 귀엽고 막 앙증맞고 막 재밌는 것도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 재밌는 코드가 첫째랑은 또 살짝 다르더라고요. 좀 둘째는 좀 더 인간미적인 부분에서 좀 웃음 코드가 있더라고요. 우선 아이에게 처음부터 너 어떤 책 읽을래? 그러면 바다에서 진주를 또 캐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 별로 책을 읽고 싶지 않는데 자꾸 엄마가 왜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책 읽을지 한번 골라보자 하지만 살짝 엄마의 개입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하나가 깜냥이거든요. 이 깜냥이란 책은 정말 많은 아마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알고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깜냥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귀여워요. 그 그림 자체가 아이에게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했고 저는 첫째랑도 그랬지만 물론 첫째가 좀 한글을 일찍 돼서 혼자 읽는 경우가 더 일찍이었어요. 이거 7살 때부터 거의 혼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둘째는 제가 8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끼고서 같이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냥 같은 경우는 한쪽은 엄마가 읽고 한쪽은 아이가 읽고 이렇게 좀 연습하는 그런 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가 힘들더라도 이제 노력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읽어볼 테야. 그러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을 아이랑 같이 읽으면서 그거 관련으로 수다를 엄청 해요. 깜냥 1권 보시면 602호 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아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도 방방 뛰니까 소음 때문에 502호에서 경비실에 전화를 걸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좀 해결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그런 클레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깜냥이 이제 602호에 가서 띵동 하면서 이제 배를 눌러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602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완전 찐 이웃인데 502호에선 사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세요. 아이가 뛰어봤자 3시간을 뛰겠어, 5시간을 뛰겠어. 좀 이런 식으로 진짜 찐 이모처럼 좀 대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아이에게 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모인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502호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보면서 아이가 우리 같다고 자기가 뛰면 602호에서 뛰면 502호에서 시끄러 이럴 수 있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고 깜냥이 하는 잘하는 말투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이러지 않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따라하는 것도 재밌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좀 밑줄 그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 책 읽기 활동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문장을 기억을 오래오래 하면 책에 대해서 더 기억도 오래 남고 되게 애틋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밑줄을 그어가는데 저희 아이는 귀엽게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노랫말 있잖아요. 가사. 그런 가사가 있을 때 제가 막 웃기게 노래를 엉뚱하게 불러줘서 그런지 너무 웃기다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밑줄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책을 어떻게 읽게 만드는가는 아이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막 쏟아준다기보다는 이 한 권 한 권의 소중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공부 정서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유대감도 쌓아가고 그런 추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의 강적은 있어요. 강적은 바로 미디어. 네, 모든 걸 다 떠먹여주고 너무 재밌게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어지럽게 막 다 영상 송출돼서 뿌려지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배제를 시키는 가정 문화를
문화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정 시간 독서 데이라던가 책 읽는 시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물론 도서관 찬스도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도서관 찬스도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네네. 그런데 집에 이렇게 비치해두고 있으면 아이 보고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 그래서 구매해 놓은 책에서 아이가 꺼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또 매일 잠자리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아이가 뭐 꺼내오는 책들 가지고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물론 도서관 가서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침대에서 좀 저희는 보기 때문에 좀 저희 집에 있는 책 얘기를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도서관 책은 책상이나 소파에서만 볼 수 있고 좀 잠자리 독서할 때는 꼭 우리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오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창비 도서는 총 40권이에요. 이 중에 시리즈 책들도 있고요. 워낙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이고 굵직굵직한 유명한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한번 작가를 제대로 이제 만나면 그 작가가 출간하는 신간들을 계속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첫째랑 아몬드라는 책을 만났어요. 손원평 작가님의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작가님의 책을 또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가지고 온 책들 중에 손원평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책이 있는데 완전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년을 위한 책은 위풍당당 여우꼴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청소년 쪽으로 그러니까 고학년에서 중학교 영 어덜트 분야에서는 튜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역시 손원평 작가님께서 집필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예전에 아몬드 책 집필하셨던 손원평 작가님의 튜브가 또 나왔대. 너 한번 읽어볼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읽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세상에 재미난 책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아몬드라는 책에 워낙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지거든요. 이 작가는 이번엔 이 책에선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 이러면서. 최근에 저희 첫째가 국어 시간에 중학교 국어 시간에 책 한 권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읽고 그거 관련으로 무슨 감상문인가 독후감인가 에세이를 쓰라고 했었나? 뭐 그거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가 가져갔던 책은 바로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책인데요. 구병모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에요. 아이가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책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좀 책 읽는 거에 마음을 좀 두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재밌는 책 아이에게 안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물론 아이마다 취향도 다르고 그때마다 느끼는 상황이 다르겠죠. 이 책이 조금 무서워요. 조금 SF 판타지 쪽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병모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이제 찾아서 너 한번 읽어볼래? 라고 제안을 하겠죠. 아감이라던가 파과라던가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계속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이는 언제 또 다시 미디어로 훅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푸른 사자 와니니가 있어요. 이건 총 5권짜리인데 이 책도 저희는 또 나름의 추억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언제 되게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랑 저랑 낮잠을 자려고 했나? 그런데 첫째가 저희를 막 이렇게 돌봐준답시고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둘째랑 저랑 이렇게 잠을 재워줬던 그런 추억이 있는 책이기도 해요. 또 이런 책 보니까 또 그때 또 세상 스윗했던 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 책은 9살 마음사전, 함께사전, 느낌사전, 내사전인데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초등학생 때쯤에 아이에게 선물로 줬던 책이에요. 그때는 이 책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벌써 4권의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둘째한테 얘기해주면서 이 책은 너가 이맘때쯤에 오빠한테 선물했던 책인데 우리 딸도 보내?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사춘기 준비사전과 성장사전도 집필하셨어요. 같은 작가님의 책이다 보니까 저희 첫째한테도 그 책 쓰신 분이 그런 것도 만드셨대 이러면서 쓱 주기 좋은.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노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책을 뭐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뭐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런티는 없지만 그래도 교과서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그런 독서력은 있으리라 라는 믿음은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저희 첫째 보니까 그래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을 힘을 못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읽기가 싫은 거예요. 지문부터 읽기가 싫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교과서에서만 그 단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읽으면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독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만나고 나의 독해력, 문해력, 독서력이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도 내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문을 만나도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도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노력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독해 관련으로 논술 관련으로 학원을 갈 수도 있어요. 학원을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 비용 대비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학원비 한 달 낼 돈으로 그 책을 이제 구비하는데 쓰자.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책들, 아이가 재밌어 할 만한 책들 위주로 처음에는 읽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책들인지 쓱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저희 둘째랑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 있고요. 이건 총 4권이고요. 다음은 손남평 작가님이 집필하신 위풍당당 여우꼴이고요. 총 시리즈 3권 준비했어요. 다음은 푸른 사자 완인이 5권 준비했고요. 그리고 박성우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9살 사전 그 4권의 시리즈랑요. 12살 장래희망 그리고 사춘기 성장사전, 사춘기 준비사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읽기 너무 재밌는 책들이고요. 뭐 예스24나 이런 대형 서점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베스트셀러의 스테디셀러예요. 너무나도 다들 재미있게 읽는 책이라서 추천해드리고요. 이 책은 동시집인데요. 팝콘 교실이고요. 첫째도 읽었던 책이라 1학년 때 동시부터 배우잖아요. 둘째에게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다음은 바로 창비 아동 문고인데요. 여기서도 좀 출간되는 책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워낙 재밌다고 소문이 난 책들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책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꼴뚜기, 루호, 담임 선생님은 AI, 소리질러 운동장, 기호 3번 안석봉, 우주로 가는 계단, 마지막 레벨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들도 워낙 평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정도만 데리고 왔고요. 여기 책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책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인기 많았던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저희 첫째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윤독도서라고 학교에서 이제 지정해서 읽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구성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저희 첫째랑도 야금야금 읽었던 책이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한 큐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몽실언이에요. 네, 이 책은 워낙 또 유명하죠. 네, 이게 또 필독도서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네네. 이 정도 책은 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갈 때쯤 아니면 중학생들을 위한 책은 영 어덜트 분야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 중학교 입학하는 조카한테 선물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바로 페인트인데요. 이희영 작가의 또 다른 책인 나나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워낙 재밌게 읽었다면 이 나나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현 작가의 호수의 일이고요. 네. 양장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따로 기재해 놓을게요. 설명란에. 이건 천설란 작가의 나인이 있고요. 바로 튜브, 네, 소은평 작가의 튜브 있고요. 이거는 양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표지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제가 조카 선물해줬던 책인데 네, 위저드 베이커리예요. 저는 사실 첫째가 그때 조카한테 주는 그 파일의 책을 꽤 많이 읽었길래 이 책도 읽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읽고 나서 정말 되게 재밌었다고 그래서 되게 뿌듯해 했었고 어쩌면 우리 조카도 이제 이미 읽었다면 되게 재밌게 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피드백은 못 들었지만 네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은 이 정도이고요. 여기 있는 책들 다 너무 재밌는 책이고 워낙 유명하고 좀 책 좀
좀 읽는다 그런 친구들끼리는 다 이미 아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좀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넘어가는 친구들까지 책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책들 아이에게만 주고 그냥 알아서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고 나서 수다하는 것처럼 책 수다 정말 되게 재밌거든요.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읽어 나가면 우리 아이들의 정말 요즘 걱정되는 문해력은 꾸준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들 총 40권 소개해드리면서 요즘 제가 가장 고민되고 걱정이 많은 문해력 관련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 공유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